이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할수록 파워가 세지는 거예요. 이게 슈퍼 파워가 된다는 건데 우리가요. 지금 시장 흐름을 보면은 네. 과거 때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우리가 2005년도 8.3일 대책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 그때 이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완결판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때는 대책 나오면은 재건축 중심으로 가격이 뭐 하루 사이에 1억씩 빠져요. 지금 대책 나오면 빠져요? 아니요. 안 빠지죠. 두 가지 특성인데 하나는 그때는 저층 재건축이 많아서 금방 반응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지금 어때요? 전부 다 저층이 없죠. 일반 아파트밖에 없어요. 지금 서울에서 아파트 시장의 랜드마크가 뭡니까? 지금 엄마 아파트도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잠실의 그 엘리트 같은데 엘스 트리즘 리센츠 같은 거. 뭐 잠슬람도 있고 그렇더만 예. 테슬람이 아니라 잠슬람도 있고 그렇던데 요새 이상한 사람도 많더라고. 그런데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통화량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통화량이 우리가 2005년 8월 당시에 보면 M2 기준으로 한 1,000조 정도 되는데 지금 4,000조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뭐 힘이 4배 이상으로 커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교과서대로 시장이 움직이지 않아요. 요번에 대표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할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 한다고 집값이 크게 오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보세요. 도심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면요. 네. 이게 거래량 감소 효과는 있지만 가격 하락 효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허벌판에 농지를 토지거래 허가구로 묶으면은 완전히 이거는 적효약이에요. 지약이라고 그러거든요. 투기꾼 잡는. 왜? 셀러리맨에서 농사 2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사요? 못 사죠. 네. 수요가 뚝 끊기면서 가격이 떨어져요. 근데 어때요? 도심 지역의 주택은 그래도 2년 살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은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죠. 네. 갭투자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토지거래 허가구를 지정을 하더라도 가격이 안 빠져요. 그리고 우리나라 스마트폰을 통해서 옆 사람하고 다 비교하죠. 네. 그 키 맞추기식으로 다 이게 어떻게 보면 눈치 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거래 감소는 있지만 가격이 크게 안 떨어져요. 그럼 반대로 해봅시다. 그럼 해제되었어. 그럼 어때요? 그리고 좀 늘더라도 가격이 뭐 갑자기 뭐 2, 3억씩 부황 뜨고 이게 거래되는 일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시장이 흥분한 거예요. 시장이 너무 과도하게 해석을 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건 내 생각이지. 그럼 평론가 생각이지. 시장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시장은 단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아까 슈퍼파워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단기적으로 보면 비합리성을 띠는 경우가 많아요. 시장은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입니다. 그 대수의 법칙처럼.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까지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워렌 버핏도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시장 가격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계량기계다. 그렇죠? 몸무게 제기죠. 어떻게 보면. 경제가 성장해야 결국 GDP가 늘어나야 집값도 올라갈 거잖아요. 단기적으로는 뭐냐? 투표 기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보를, 그래서 너무 똑똑한 사람이 이 시장 흐름을 보통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 진짜 스카이대 아니면 외국에서 석박사 했던 분들이 나는 압구정 아파트 사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잘 안 맞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왜 그러냐면은 이 정보라는 것은 그 있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약간 굴절해서 받아들여요. 자기한테 유리한 식으로. 정보는 액면 그대로 호재, 악재가 그대로 가격으로 반영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시장 참여자들이 그 정보를 어떻게 수용하냐에 따라서 말하자면 수용자의 태도에 따라서 결과가 달리 나타나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는 사실상 저는 그렇게까지 이 슈퍼파워 정도 힘은 아니었다고 보는데 시장에서는 그걸 엄청나게 호재로 수용한 거잖아요. 네. 그럼 가격이 형성되는데 그럼 내가 그 비평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게. 요번에 GTX-A 뚫리고 나서 파주 집값 안 오르죠. 네. 원래 GTX가 개통되면 집값이 많이 올라야 되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보면. 그죠? 전세값이라도 적어도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르잖아요. 왜? 같은 이 호재라도 그 동네 사람들이 아니 외지인들이 그걸 어떻게 수용하냐에 따라 가지고 가격은 달리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호재가 항상 호재가 아니고 악재가 항상 악재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이 장바닥 시세에 그 동네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그리고 평론가 얘기 들어봐야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 더 말씀드릴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하잖아요. 네. 그럼 어때요? 결국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죠. 그럼 사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왜 재건축 규제를 하는데 오히려 가격이 올라요? 왜? 당연히 그거는 수익률 하락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거 향후에 공급이 안 된다고 받아들이는 거거든. 보통 재건축을 하면은 강남 같은 데서 보통 순정 효과가 한 30% 정도 된다고 그래요. 100가구 지으면 한 130가구 정도로 되는데 그러면은 재건축을 안 해요. 그럼 뭐
그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한테 유리한 식으로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아전 인수식으로 정보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언론에서 재건축 규제를 하면 집값이 빠진다고 기사를 쓰지만 이게 얼마 오래 못 가는 이유가 하여튼 이 정보 자체는 이게 덜 걸려진 지식이기도 하고 각종 편향과 인간의 감정들이 이게 그 가미되는 어떤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세상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일차원적으로 바라보면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게 다층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고 조금 복합 방정식이라는 쪽으로 봐야 되지. 그러니까 저는 자꾸 이렇게 너무 논리로 많이 따지지 말고 진짜 사고 싶으면은 그냥 가서 좀 근면을 찾아서 사는 게 더 맞지.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논의를 많이 했지만 그게 딱딱 맞냐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더블집인데 더블집이 아니었잖아 결국 지금 지나 보니까. 네. 그러니까 항상 제 생각에는 큰 원칙은 그냥 불황기 때 사고 화랑기 때는 좀 냉철하게 좀 시장을 보는 나름대로 어떤 인사이트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제가 꼭 하나 더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우리가 이제 언론에 보면 하우스푸어, 영끌푸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네. 하우스푸어 때문에 그게 언제 얘기예요 지금 2012년 이럴 때 정점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SBS 자기야 프로에 제가 하우스푸어 주제로 그때 최양락 씨 이런 분들이 나오셨는데 그 제가 그때 뭐 10시간이나 촬영하면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가 왜 사회적으로 어떤 집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을 때잖아요. 그때가 바닥이었거든. 근데 하우스푸어로 고통받아서 자살한 사람 봤어요? 요번에 영끌푸어 터졌죠. 하우스푸어, 아버지가 하우스푸어고 나는 영끌푸어라고 대를 이어 하우스푸어라고 그러는데 지금 영끌푸어들이 힘들지만 자살한 사람 봤어요? 생각보다 집을 비싸게 사더라도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살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기대가 있잖아.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다이어트를 합니다. 내 집 전세 놓고 딴 데가 전세 살거나 아니면 싱글들은 아예 부모 집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부채를 줄입니다. 어쨌든 자구책을 마련해요. 좀 힘들겠지만 자살까지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울증이 안 걸려요. 근데 집을 싸게 판 사람들은 우울증 걸립니다. 제가 실제로 그런 경우 봤어요. 반포집을 이걸 이제 그분도 이제 고학력자신데 이게 집값이 이제 버블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10억에 팔았어요. 10억이요? 그 나중에 한 30억 됐거든?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와. 그것 때문에 이제 신경적으로 안정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치료받고 나한테 찾아온 날마다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거예요. 어떡할래 그러면? 왜 자기가 똑똑한데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했냐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 박완순 선생님 옛날에 보면은 고통은 극복하는 게 아니라 인내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다 적응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시장을 너무 보지 말고 너무 가계부채 많다, 경제성장 못한다, 애 안 논다 이런 얘기까지 해버리면은 아예 너무 거대 담론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뭘 의사결정을 집 살 때 의사결정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어떡할래 그러면? 내가 필요하면 사는 거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그리고 타이밍은 한 번도 제가 제대로 맞춘 사람 못 봤어요. 타이밍은 잘 안 맞습니다. 타이밍 맞추고 부자 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거는 그냥 호사가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나와서 떠드는 거지. 뭘 알아. 그 변수들을 몇 개 가져오는데 그게. 변수가 몇 개예요. 잘 안 맞습니다. 그걸. 그리고 대부분이 우리가 보통 예상이라는 것은 이 변수들이 정규분포 안에 들어왔을 때를 가정하고 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맞습니다. 정규분포를 이탈해버리면은 애초이고 나버리고 아무 의미 없단 말이에요, 지금. 왜냐면은 시장이라는 건 미스터 마켓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 인간의 감정, 그러니까 변덕과 충동, 그 다음에 있잖아요. 광기, 뭐 이런 것들이 다 공포 이런 것들이 다 투영되면서 마치 시장은 인간처럼 움직이는 거거든요. 둘이서 사이 좋다고 왜 헤어져? 그것처럼 시장은 굉장히 변덕이 심하고 그리고 이게 예측이 불가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는 너무 그렇게 전망에 연연하기보다는 내가 꼭 필요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좀 다리품을 팔아서 매입가를 좀 낮출 수 있을까? 거기에 더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이런 담론에 빠지지 않고 실천적 사유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동산 전문가들 옆에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특히 제 생각에는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볼 필요 없다고요. 특히 지식인일수록 근처에 안 가는 게 좋아. 지식인은요 세상을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봅니다. 부정적 편향이에요.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세상을 더 어둡게 봅니다. 왜요? 식자우환이잖아요. 모르면 괜찮지 모르면. 지금까지 지식인 중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뭐 반포 60억 가는 걸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반포 60억을 다 버블이라고 그러지. 버블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왜? 시장은 나보다 똑똑할 수 있잖아. 개인 IQ 잘해 140이죠. 시장 IQ 3만인데? 그러니까 어디까지 시장 가격을 받아들일 건지 부분도 이 쉬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 물론 이제 이게 거래량이 작년 우리가 7월처럼 막 평균, 역대 평균 서울이 한 6천 건인데 9천 건 넘어서면은 갑자기 빵 떠버리면 이거는 거래 상투거든요. 요 정도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지금처럼 거래량이 3천 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지금 반포에 한 60억이 이게 그럼 미친 가격이죠, 당연히. 근데 그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친 가격이 아닐 수도 있거든. 그만큼 이 시장 가격을 어디까지 받아들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철학적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저도 뭐 압구정이나 반포가 다 버버리고 약 거품이라고 봅니다. 네, 제가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내 자신이 위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논리들이 제가 보니까 우리가 당이론적이고 또 당연히 그런 어떤 측면 요새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도덕적 하락이라는 말도 있더라고. 도덕적 하락? 도덕적 상승. 아니 최소한 이 정도 빠져서 몰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도덕적 상승이고. 너무 많이 올랐잖아. 그 거품이잖아.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 1%밖에 안 하는데 그 32평이 60 하는 게 맞아 그게? 그게 뭐냐면 도덕적 하락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개입해 버리는 거죠. 감정을 투영하는 거죠. 그럼 저도 뭐 감정을 투영하면 다 버블이라고 보죠. 근데 시장 가격이 나보다 똑똑할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 가지 잣대들이 많아요. 근데 이 조건이 달라지면은 이것도 별로 의미 없는 거야.